안녕하세요. 마음챙김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항상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기 건강검진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검진표에 체크된 그 많은 항목들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5을 넘기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검사를 받을수록 더 건강해진다. 우리는 이런 생각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을까요? 하지만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이 믿음이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난달 저는 이웃에 사시는 백할머니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78의 할머니는 최근 종합검진 결과에 나온 경계성 수치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추가 검사를 하자고 하는데 솔직히 무서워요. 지난번에도 결국 아무 문제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석 달 동안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 했다니까요. 할머니의 말씀에 깊은 공감이 됐습니다. 과연 이런 불안과 고통이 건강을 위한 필수 과정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관행의 폐해일까요? 현대의학의 아이러니는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을 위한 검사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죠. 70 이상의 노년층에서 이 문제는 특히 심각합니다. 내 몸에 정말로 필요한 검사는 무엇인지 오늘은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 보려 합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명제를 절대적 진리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방이라는 미명 하에 필요 이상의 검사를 받는 것이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의 친구 박 여사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80이 넘은 박 여사님은 평생 건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정기검진을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종합검진에서 소변 검사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왔고 의사는 신장 정밀 검사를 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영제 부작용으로 오히려 신장 기능이 악화되었고 지금은 주 3회 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내가 건강하려고 한 일이 나를 아프게 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냥 내 나이답게 살았어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말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나이 듦에 대해 얼마나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황혼기 건강검진의 맹점은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이에 따른 생리적 변화를 질병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40대의 기준값과 70대의 기준값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검사들이 젊은 성인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노년층에게 적용하면 비정상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검사 자체의 위험성입니다. 최근 만난 의학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시경 검사만 하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합병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80대라면 내시경 중 천공 위험이 젊은 층의 5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불필요한 약물 치료로 인한 부작용입니다. 제 지인 최 선생님은 73세의 경계성 고지혈증으로 진단받아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심한 근육통과 무기력증이 찾아왔고 결국 약을 중단한 후에야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약을 먹기 전에는 매일 아침 산책을 했는데 약을 먹고 나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그것이 정말 치료였을까요? 넷째, 간과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들이 마지막 5년간 사용하는 의료비가 평생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중 상당수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검사와 치료에 사용된다는 점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 고통입니다. 제 아버지는 76세에 복부 초음파에서 작은 낭종이 발견된 후 석 달마다 추적 검사를 받으며 극심한 불안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2년이 지나서야 관찰이 필요 없는 양성 병변으로 결론이 났지만
그 기간 동안 아버지는 우울증을 겪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내 안에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걱정했어. 그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노년기 건강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함께 모색해 보려 합니다. 어떤 검사가 정말로 필요하고 어떤 검사는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지 앞으로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노년기의 건강이란 단순히 검사 수치나 의학적 진단을 넘어서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기능적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강관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렇다면 노년기에 정말로 필요한 건강관리는 무엇일까요? 이제 모든 검사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방향이 아닌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현명한 선택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억해야 할 점은 나이가 들수록 개인차가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70대라도 누군가는 매일 등산을 하고 또 누군가는 거동이 불편할 수 있죠. 따라서 획일적인 검진보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가족력, 생활 습관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가 만난 노인의학 전문가 정 교수님은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노년기 건강관리의 핵심은 질병 치료보다 기능 유지에 있습니다.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인지 기능,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보다 훨씬 중요하죠. 이 말씀을 바탕으로 노년기에 정말 필요한 건강관리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혈압관리입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이나 심장병의 주요 위험 요인이지만 최근 연구들은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약간 높은 혈압이 오히려 인지 기능과 신체, 활동성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85세에도 매일 아침 직접 혈압을 측정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약으로 혈압을 아주 낮게 유지했더니 어지럼증이 심해 외출도 못했어. 의사와 상담 후 약을 조절하니 오히려 활동하기 편해졌지. 내 몸에 맞는 혈압이 따로 있더라고. 둘째, 감각기능 검사입니다. 청력과 시력 저하는 노년기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주변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글자를 읽기 어려우면 사회적 고립감이 심해지고 이는 우울증과 인지 기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장모님은 70대 중반까지 청력 검사를 미루셨지만 결국 보청기를 착용하신 후 가족 대화에 참여하게 되면서 눈에 띄게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손녀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대충 웃고 넘겼는데 이제는 제대로 소통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해요. 셋째, 골밀도 검사입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에게 골다공증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벼운 넘어짐조차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김 할머니는 68배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와 함께 걷기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늘렸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매일 30분씩 걷고 단백질 먹는 습관이 내 뼈를 지켰다고 생각해요. 처음엔 귀찮았지만 이제는 걷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해요. 넷째, 인지 기능 평가입니다. 치매의 초기 증상은 종종 그냥 나이 든 탓으로 여겨져 적절한 개입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인지 기능 검사는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박 선생님은 73세의 경도 인지 장애로 진단받았지만 조기 발견 덕분에 인지 훈련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상태를 안정화할 수 있었습니다. 두뇌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어요. 지금은 일본어도 배우고 있답니다. 다섯째, 정신건강검진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발견이 어렵습니다. 식욕 감소, 수면 장애, 만성 통증 등이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죠. 최 할아버지는 배우자를 잃은 후 식욕이 급감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상담 치료를 시작한 후에야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우울증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슬픔인 줄 알았지. 하지만 치료 후에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필수적인 검진 외에도 우리가 건강한 노년을 위해 더 집중해야 할 일상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의학적 검사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운동은 그 자체로 강력한 약입니다. 걷기만으로도 심혈관 건강, 근력 유지, 우울증 예방,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구 할아버지는 93세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마을 한 바퀴를 걷습니다. 내 다리가 내 약이야. 병원은 1년에 한 번 가지만 산책은 하루도 빠진 적 없어. 그게 내 비결이지. 둘째, 적절한 영양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면 식욕이 감소하고 영양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는 근감소증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영양사인 제 사촌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두부, 생선, 계란, 그리고 잘 조리된 콩류는 씹기 쉽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매 끼니에 손바닥만한 단백질 음식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셋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노인들은 목마름을 느끼는 감각이 둔화되어 쉽게 탈수 상태에 빠집니다. 이는 인지 기능 저하, 낙상 위험 증가, 요로 감염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윤 할머니는 매 시간마다 울리는 알람을 활용해 규칙적으로 물을 마십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었어요. 피부도 덜 건조해지고 변비도 좋아졌어요. 넷째, 양질의 수면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변하지만 충분한 휴식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불면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인지 기능과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할머니는 50년간 수면제에 의존했지만 건강한 수면 습관을 통해 자연스러운 수면을 되찾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 저녁에 카페인을 피하고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과 가벼운 스트레칭이 도움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입니다. 외로움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떤 약보다 강력한 건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74세 동네 합창단에 가입했습니다. 노래를 통해 새 친구들을 만났고 매주 연습을 위해 집을 나서는 이유가 생겼어요. 함께 웃고 때론 실수도 하면서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 제겐 그 어떤 건강검진보다 소중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단순히 질병의 부재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기능적 상태,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진정한 건강의 척도입니다. 암검진, 각종 혈액검사, 내시경, 검사 등을 무작정 받기보다 자신의 상태와 우선순위에 맞는 검진과 일상 습관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제가 92살의 외할머니께 건강의 비결을 여쭤봤을 때 할머니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몸에 귀 기울이고 작은 기쁨을 찾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야. 검사 결과표보다 중요한 건 매일의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단다. 노년의 건강관리는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검사와 치료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놓아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황혼기를 지혜롭게 건너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기 건강관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년기 건강은 비정상적인 검사 결과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적 상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질병이 없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치를 두는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건강이라는 의미입니다. 제 이웃 오 할아버지는 83세에 심장 판막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할아버지는 깊이 고민한 끝에 수술 대신 약물 치료와 활동 조절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지금 수술을 받으면 회복하는데 최소 6개월은 걸릴 거야. 그 시간 동안 내가 좋아하는 정원 가꾸기도 못하고 손주들과 놀아주지도 못할 텐데 나한텐 그게 더 큰 손실이야.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약물로 상태를 잘 관리하며 여전히 매일 아침 정원을 가꾸고 주말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비록 의학적으로는 완치되지 않았지만 그에게 중요한 삶의 질은 충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기의 진정으로 중요한 건강의 의미가 아닐까요? 둘째, 모든 건강검진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검사 자체의 위험성, 불필요한 치료의 부작용, 건강, 염려증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등이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유명한 노인의학 전문가인 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검진은 연령대별로 달라져야 합니다. 80세 이상이라면 대장 내시경과 같은 침습적 검사의 이득보다 위험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검사보다는 개인의 건강 상태, 가족력, 그리고 본인의 가치관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 어머니는 치매에 대한 과도한 걱정으로 6개월마다 인지 기능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극심한 불안이 오히려 그녀의 일상을 망가뜨렸습니다. 지금은 인지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사회적 활동을 늘리는데 그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다. 검사 결과 기다리며 불안해하던 시간을 친구들과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쓰니 오히려 머리가 더 맑아진 것 같아요. 이제 내 건강은 검사지가 아니라 내 몸이 알려준다는 걸 깨달았죠. 셋째, 약물 치료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약의 효과와 부작용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상태는 노인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죠. 80세의 정할머니는 5가지 만성 질환으로 10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어지럼증과 낙상 위험 때문에 거의 집 밖을 나가지 못했죠. 노인 전문의와 상담 후 꼭 필요한 약만 남기고 나머지는 중단했더니 어지럼증이 크게 줄고 활동량이 늘어났습니다. 약을 줄이니 오히려 몸이 더 편해졌어요. 모든 수치를 완벽하게 조절하려다 정작 삶을 즐길 수 없었던 거예요. 넷째,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어떤 첨단 의료 기술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사회적 연결, 정신적 자극과 같은 생활 방식의 요소들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진정한 비결입니다. 97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제 증조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내 건강 비결은 별거 없어. 매일 아침 해 뜨면 일어나 산책하고 제철 음식 위주로 먹고 좋은 사람들과 자주 웃고 항상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갖는 거지. 약보다 나은 것은 없더라. 마지막으로 건강에 대한 개인의 가치와 선호도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학적 결정은 단순히 생존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의미 있는 삶의 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79세의 이 교수님은 췌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적극적인 항암 치료 대신 완화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내게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야.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침대에 누워 지내기보다 증상 관리를 하면서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는 6개월간 완화 치료를 받으며 가족 여행을 다녀오고 회고록을 완성했으며 손주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의학적으로 최선이 아닐 수 있지만 그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노년기의 건강관리는 결국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의미 있게 사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의사와의 솔직한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의사를 만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준비해 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검사나 치료가 내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나요?
이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나요? 내 나이와 상태를 고려할 때 이 검사의 이득과 위험은 어떻게 되나요? 이 약을 복용하면 내가 즐기는 활동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이러한 대화를 통해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선별하고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로 인한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황혼기의 지혜로운 건강관리란 무조건적인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며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놓아두는 균형 잡힌 접근을 의미합니다. 제 할머니는 90이 되던 해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걸 다 해보려고 애썼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는 지혜가 생겨. 건강도 마찬가지야. 모든 검사와 치료를 다 받기보다 내게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되었단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정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챙김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부모님 또는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요?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 응원해 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황혼기를 응원하며 마음챙김 채널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